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좌의 게임 시즌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왕좌의 게임 시즌2의 3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전편에서 조는 우연히 운막주인 크레스터가 남자 아기를 안고 삼림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 아기를 가져가 버립니다. 눈앞의 광경에 놀라 멍해 있던 존이 사령관에게 보고하러 가려 할 때 크레스터가 나타나 그를 공격해 쓰러뜨립니다. 3화 시작할게요. 쓰러진 존은 사령관 앞에 데려가지고 크레스터는 화를 내며 나이트워치들을 운막에서 내쫓습니다. 존이 괜히 그들의 일에 참견하여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봐버렸기 때문인데요. 존은 크레스터가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있다며 사령관에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사령관은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크레스터는 매번 아들이 태어나면 삼림에 데려가 나이트킹에게 아이를 바칩니다. 나이트워치 사령관 입장에서는 크레스터에게서 정보를 얻으려면 알면서도 모른 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튿날 이른 아침 나이트워치들은 출발합니다. 샘웰은 크레스터의 딸이자 아내인 딜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자 꼭 구하러 오겠다 말하며 엄마가 줬던 골무를 주고 떠납니다. 한편 윈터펠에서 브란은 저번처럼 또 이상한 꿈을 꾸는데 꿈을 현사 루인에게 말합니다. 루인은 브란이 다리가 마비된 후 초능력이 생겼으면 하는 생각에서 꿈을 꾼 거라 말하는데요. 사실 아주 오래전 실제로 마법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 마법은 마치 용의 존재와 같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져 버렸죠. 하지만 지금 용이 다시 세상에 나타났으니 마법도 다시 돌아올까요? 다시 전쟁터로 돌아와 캐톨린은 로버트 왕의 막내 동생 랜리의 기지에 도착합니다. 시즌1에서 등장했던 게이 기억하시죠? 랜리의 남친은 로라스 경으로 전투력이 강하지만 우호적인 1대1 경기에서 패하고 맙니다. 이긴 자는 투구를 벗었는데 브리엔느라는 여자 기사였는데요. 그녀는 랜리의 눈에 들어 랜리 바라테온의 킹스가드로 승진합니다. 다시 말하면 랜리를 밀착 보호해주는 경호원인 셈이죠. 한편 캐톨린이 이곳에 온 이유는 랜리와 전쟁에 관련된 일로 협상을 하기 위함이었는데 10만 대군을 보유한 랜리는 전쟁을 장난으로 여기는 듯 웃고 떠들며 즐기고 있어 왕의 위엄은 저리 가라였습니다. 저녁 랜리는 로라스경과 잠자리를 가지려 하지만 로라스경은 거절합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잠시 뒤 랜리는 다른 한 사람과 잠자리를 가져야 했습니다. 바로 로라스경의 여동생 마저리 티렐입니다. 랜리는 힘을 얻기 위해 티렐 가문의 영주 메이스 티렐의 딸 마저리와 혼인했는데요. 티렐 가문은 세력이 강했습니다. 한편 랜리와 마저리는 함께 2주간을 보냈지만 아직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다며 대신들은 수군댑니다. 마저리가 먼저 랜리에게 대시하며 다가갔지만 그녀가 주동적일수록 랜리는 맥을 주지 못합니다. 게이인 랜리는 남자를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놀랍게도 마저리가 로라스를 포함해 셋이서 잠자리를 가지자 제안하는데 그녀는 오빠와 랜리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저 랜리의 아이를 낳아 좋은 아내, 좋은 왕후가 되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는데요. 이와 동시에 태온 그레이조이는 롭을 위해 부친 반론과談판을 짓습니다. 본래 강철군도의 병력을 대동해 라니스터 가문을 치려고 했지만 반론은 다른 계획이 있었으니 스타크가가 방심하는 틈을 타 윈터펠을 쳐 북부의 성을 취하려 계획하는데요. 테오는 당연히 부친의 계획에 반발해 나서고 반론은 우리는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가운데로 그러니까 고생스레 농사를 짓지 않고 약탈하는 것이 낫다 말합니다. 이리하여 누나 아샤가 배에 30척을 거느리고 북부를 칠 중임을 맡게 되는데 테오는 그저 반론의 지시대로 배 한쪽으로 5천 마을이나 공략하게 됩니다. 인정받지 못해 기분이 나쁠 대로 나쁜 테온. 그는 롭 스타크에게 편지를 써 부친 반론의 음모를 알리려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민 끝에 편지를 다시 태워버립니다. 그 후 테온은 반론의 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강철군도의 사람이 되어버리죠. 테온은 스타크가를 정말 배신하려는 걸까요? 다시 킹스랜딩으로 돌아와 새끼 악마는 몰래 데리고 온 창녀가 사람들에게 발각될까 일부러 창녀를 산사의 시녀로 배치해 사람들의 눈을 피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나라 일에 몰두하기 시작하는 새끼 악마. 그는 대현사 파이셔를 찾아가 라니스터가의 실력을 강대시킬 계획을 말하는데요. 조프리의 여동생, 즉 세르세이의 막내딸 미르셀라를 대륙 최남단을 다스리는 마르텔 가문의 막내 아들에게 시집 보낼 거라며 이 일은 꼭 비밀로 해야 하며 세르세이 모르게 해야 한다는 새끼 악마.
이어 바리스와 새끼손가락을 각각 찾아가 똑같이 그들에게 계획을 말해줍니다. 다만 시집보낼 상대 집안을 전부 다르게 말했을 뿐인데요. 테온 그레이조이 가문과 아린 가문으로 말입니다. 얼마 후 막내딸 미르셀라를 마르텔 가문에 시집 보낸다는 소식을 들은 세르세이가 새끼 악마를 찾아와 따지는데요. 이상하죠? 세 명에게 모두 비밀로 해달라고 말했는데 세르세이가 어떻게 알고 나타났을까요? 내부엔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진상은 바로 밝혀지고 새끼 악마는 대신들 중 양면 얼굴을 하고 있는 배신자를 잡아내려 이번 일을 계획한 것인데요. 대현사 파이셜에게만 마르텔 가문에 시집 보내겠다 말했기에 범인은 당연히 파이셜이겠죠. 정말 현명한 새끼 악마인데요. 국가의 2명의 수상, 에다드와 전 수상이 처참히 죽은 것은 분명 내부의 적이 있어서라 판단하여 몰래 세르세이를 도와주는 간신배를 찾아냈죠. 이리하여 대현사 파이셜은 새끼 악마에 의해 지하 감옥에 갇히고 새끼 악마는 숙청 작업에 성공합니다. 이어 화면은 아리아와 겐드리에게로 바뀌고 깊은 밤 아리아는 부친이 참수당하던 장면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요렌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때 라니스터 사람들이 병사를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나이트워치 요렌은 겐드리를 잡으러 온 병사들임을 알고 수하들을 전부 깨운 뒤 아리아와 겐드리더러 도망가게 합니다. 라니스터 병사들의 포위된 요렌,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데요. 잠시 후 화살이 맞고 끝까지 싸우지만 요렌은 결국 인원수가 많은 병사들 때문에 죽습니다. 아리아는 한켠에 숨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계속하여 도망가는 아리아와 겐드리. 저번에 악독한 죄수들과 함께 갇혀있던 예의 있게 말하던 죄수 자켄이 불에 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자 아리아는 그가 탈출하도록 도끼를 건네주고 계속 도주하지만 결국 라니스터 병사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잡힙니다. 이와 동시에 아리아와 동행한 친구 로미가 다리에 부상을 입어 걸을 수 없게 되자 병사들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병사는 로미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이어 라니스터 기사는 큰 소리로 겐드리를 내놓으라 경고하고 그렇지 않을 시 누나를 파버리겠다 협박까지 하는데 다들 조용히 입 다물고 있을 때 아리아가 나서서 자신이 겐드리가 누군지 안다 말합니다. 혹시 아리아가 겐드리를 팔아넘기기라도 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아리아는 방금 병사의 칼에 찔려 죽은 소년 로미를 겐드리라 지목하면서 3화는 끝이 납니다. 급한 대로 아리아는 이러한 거짓말을 했는데요. 과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도 아리아의 신분이 밝혀질 가능성도 아주 큽니다. 두 사람은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는데요. 4화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의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